네, 이번 시간에는 수익 환원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수익 환원법은 우리가 수익을 따져서 가격을 구해보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뭐 요런 이론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보시고요. 문제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직접 제가 설명을 할게요. 문제를 풀면서요. 일단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직접 환원법으로 해서 수익 가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액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말해요. 직접 환원법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식 하나를 꼭 아셔야 돼요. 공식은 뭐냐면 수익 환원법은요. 수익 환원법에서 수익 가격,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뭐분의 뭐 하냐면요. 분모에 환원율이 들어가야 돼요. 환원율을 분모에다 놔주시고요. 위에는요. 환원율, 위에는요. 순수익이 들어가야 돼요. 순수익이 뭐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텐데요.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순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수익 가액을 구할 때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 주셔야 돼요. 환원율 분의 순수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식을 구해 보면요. 환원율은 얼마죠? 여기 나와 있죠. 10%. 네, 그래서 0.1분의 그쵸? 0.1 환원율로 무엇을 나눠야 되냐면요. 위에 분자에 이것을 나눠서 0.1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에는 순영업소득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했죠? 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요. 그러면 공시를 빼면 유효 총소득이 나왔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는 뭐죠? 사업에 들어간 돈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복잡하면 일단 이 문제에서만 충실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만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환원율은 10%라는 거 밑에다 썼어요. 분모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가능 총소득이 나왔네요. 8천만원. 가능 총소득은 뭐죠? 그쵸? 내가 모든 나한테 들어온 모든 돈이에요. 그러면 순수익을 하려면 여기서 뭔가 빼줘야겠죠. 8천만원에서 뭘 빼줄까요? 네, 여기에 보니까 공실 있어요. 그쵸?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이런 걸 다 빼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능 총소득의 10%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8천만원에 10%는 얼마일까요? 예, 800만원이죠. 그러면 8천에서 800만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7,200만원. 그쵸? 그러면 7,200만원. 요게 뭐예요? 유효 총소득이에요. 요게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 요런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도 배우셨기 때문에 투자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이 문제를 푸는 감정평가에서도 이 문제를 풀 때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능총소득,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 뭐 순영업소득 이렇게 순서대로 꼭 이건 외워주세요. 그러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요거를 뺀 대손 충당금하고 공실 손실을 뺀 거 800만원을 뺀 게 7,2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순수익이 나오거든요. 영업경비는 뭐죠? 그렇죠. 사업에 들어간 돈이죠. 그럼 영업경비 뭐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를
수선하기 위한 돈 빼줘야 되겠죠. 400만원 빼주셔야 돼요. 영업 경비예요. 또 네,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화재 보험료도 빼주셔야 돼요. 그쵸? 100만원 또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재산세 내죠. 1년에 재산세 건물에 대해서는요, 두 번에 나눠서 7월과 9월에 내거든요. 네, 그것도 빼주셔야 돼요. 200만원. 그리고 또 빼줄 거 있나 볼까요? 부채 서비스액. 네, 이거 부채 서비스액 빼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부채 서비스액은요, 언제 빼주는 거죠? 네, 순영업소득에서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 돈 상환하는 거잖아요. 원금하고 이자. 부채 서비스액은요,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 은행에다가 상환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거를 뺀 거는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금을 내기 전인 세전 현금 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이 부채 서비스액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조건의 숫자는 다 이용을 하라 그랬는데 예외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외가 이 문제예요. 이렇게 순영업소득 구하거나 유효총소득 구하거나 할 때 우리한테 혼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럼 이런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를 구하실 때만큼은 정신을 차리시고 조건을 이용할 게 있고 이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채 서비스액은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필요 없는 거라는 거, 이거를 꼭 골라내셔야 돼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7,200만원에서 400만원과 100만원과 200만원만 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게 600, 700이죠. 그래서 나오는 건 7,200만원에서 요 700만원을 빼면은 얼마 나오죠? 6,500만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6,500만원 0.1분의 6,500만원을 하시면 이 가액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6억 5천만원이 나와요. 네, 그러면 제가 식을 써놓은 걸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가능총소득 8천만원 주어졌었죠. 그리고 공실손실 및 대손충당금은 가능총소득의 10%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8천만원의 10%는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7,200만원이 나오죠? 이걸 뭐라 그러죠? 유효총소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빼야 되죠? 네, 영업경비를 빼야 돼요. 영업경비는 뭐뭐가 있었죠? 주어진 조건에서 수선유지비, 이 건물을 수리하는 수선유지비 400만원 빼시고요. 보험 든 거 있으면 화재 보험료도 빼시고요. 재산세 낸 거 있으면 재산세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700만원을 빼시면 6,500만원이 나오죠. 네,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가액은요, 부동산 가격은 환원율 0.1분의 6,500만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6억 5천만원이 나와요. 이게 정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